요즘에 이제 시사 뉴스가 워낙 쏟아지다 보니까 어제 제가 겸공에서 들어보니 네. 그 국회 출입 기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 출입 기자 있고 야당 출입 기자 있고 당별로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출입 기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솔직히 예전에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아무래도 대학을 뭐 서울에서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희석이 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고려는 좀 안 하는 것 같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야당 출입이다. 네. 그러면 대체로 호남 지역에 이제 적을 둔 분들이 옛날에는 많이 갔던 건 사실인 것 같아. 근데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지역적 출신의 구분 없이 여든 야든 보낸다. 네. 저 좀 경향에서 기자로 키워가지고 들여보내주면 안 돼요? 광주 출입 기자로? 아저 기자로? 아니 저는 국힘 쪽에 들어가서 내용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피고인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없어야 한다면서 결과를 번복하지 않았는데요.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목요일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볼 때마다 얼굴이 우리 신인규 대표 걱정돼. 피곤해 아주. 저는 뭐 전혀 피곤하지 않은데요. 와서 믹스 커피 2잔 먹었는데요. 아니 뭔가 보니까 지금 예. 막 흉금에 강한 의사가 형성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제 뭐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했고 저는 뭐 그동안에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던 입장인데 저는 다른 것까지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 내란만큼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네. 같은 하늘 아래 살기 참 어렵다. 그래서 사직생의 각오로 네. 반드시 이 탄핵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해야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 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두 분의 네. 출연이 우리 늘 감사한데 목요일에 우리 김준일 선배도 사실은 목요일에 방송이 무려 6개나 되신다고요. 보니까 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네, 아니 뭐 그게 뭘 중요하겠어요. 네. 내란 종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신인규한테 배웠습니다. 아니 그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 이 현수막을 구청 외벽에 게시했다고 했는데 오호. 우리 박수산 씨 제 고향이죠. 지역도 그렇다면서요. 예. 북구청이 이제 전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우 기백 있게 딱 거셨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네 내용이. 내용을 보니까 네.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그리고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하고 딱 하더니 아 자기 이름까지 썼어. 예. 네. 이름도 문인이시던데. 문인이 이 이름이에요. 현수막이 무려 크기가 가로 2m, 세로 10m고 제작 비용 45만 원. 본인이 직접 냈다고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뭐가 걸리나요? 이게 아마도 광고물법 5개 광고물법상 하자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과태료까지 매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단 이게 다른데 걸었으면은 아마 뭐 이게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막 정치적 논란도 있고 뭐 전화도 가는데 광주라서 또 아무런 좀 덜 네. 잡음 없이 이렇게 한 게 가능하지 않을까. 거의 압도적으로 아마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네. 이게 이제 정치인의 어떤 뭐 공무원의 중립 의무 뭐 이런 거에 좀 저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뭐 원론적으로 지적을 안 할 수 없으나 이제 개인 돈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 돈으로 했으니까 본인이 좀 판단한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북구에서는 과태료를 80만 원을 지금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예. 스스로 구청장한테 매긴다는 거죠. 80만 원 내면 됩니다. 그러면 네, 80만 원 내고 네. 여기에 대한 법적인 거는 80만 원 내고 정치적인 거는 다음 선거에서 본인이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열렬한 네. 지지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게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게 이제 막 경쟁이 붙으면 어떡하냐. 아, 다른 그러면은 지자체로 넘어가서 예를 들면 대구에서 예를 들면은 탄핵 반대 또 구청장이 누가 걸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전염될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네. 적당한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적당히 홍보 효과를 보셨으면 이제 내릴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해요. 이제 현수막을 걸고 뭔가 문구를 새긴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외부에 분명하게 밝히는 영향이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회의가 열리는 회의실에 백드롭 쉽게 한국말로 풀면 배경막을 걸었는데 그 문구가 바꿨어요? 오직 국민과 나라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아요, 신유기 대표. 오직 국민과 나라. 네. 근데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는 뜻 같지만은 하는 행동은 늘 정반대인 이런 네. 상황이라 글쎄요. 근데 뭐 별로 임팩트도 없고 아니 진짜로 뜻도 다르고 정말 그러한데 네. 자세히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니까 지난주 일요일에 권성동 권영세가 관저에 가서 듣고 온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예. 그러니까 오직 국민과 나라가 이제 이 워딩이 사실은 윤석열이 계엄을 하면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네. 계엄을 하는 거는 오직 국민 저 이제 종북 주사파 뭐 이런 뭐 민주당 놈들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뭐 아니면 나중에 말이 바뀌어서 이제 경고성이었다 이 얘기를 하지만은 계속 윤석열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국민과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렬과 건의 뭐 이렇게 솔직히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얘기했던 거를 지금 일종의 친윤 경쟁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김나윤이 뜬다고 김기현, 나경원, 저기 윤상현, 김나윤. 네. 예, 김나윤이란 분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요즘 친윤 경쟁이 붙으니까 네. 근데 지도부에서도 어느 정도 뭐 집회는 안 나가겠다고 선은 긋지만은 이런 거라도 소소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슬로건 요거 그 슬로건이라 해야 돼요. 백드롭 백드롭. 붙인 거. 오직 국민과 나라. 네. 그죠? 안 어울리고 오직 맥주와 안주 뭐 어떻습니까? 아 좋다. 오직 맥주와 안주. 성렬과 건이 나왔고 맥주와 성렬건이 안주 너무 맞죠, 노골적이에요. 예. 오직 맥주와 안주. 주자로 라임을 맞췄거든요. 좋다.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주 말고 폭탄은 어때요? 폭탄. 뭐 오직 폭탄과 안주. 네. 폭탄과 뭐 족삼. 예, 족발과 약간 보쌈은 꼬였는데요. 족삼이거든요. 아니 그냥 족발 보쌈 같이 시켜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한 윤석열의 워딩이 뭐였냐면 난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 우리 김종인 선배가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계엄을 선포하는 당일 특별 담화에서도 12월 3일입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했고 탄핵 소추안 가결 이틀 전인 12월 12일에도 담화에서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이게 사실은 마치 굉장히 구전되는 반복적인 어구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백드롭으로 걸었다. 그것도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걸었다. 지키자는 뜻 이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들은 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독재를 했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아요. 외견상으로는 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드렸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30분간 쌍권하고 같이 이제 네. 차담회를 가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냉랭했다.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냉랭했다. 그거 이제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지난번에 쌍권이 네. 권영세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있을 때 갔을 때 야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그때 당 차원에 맞아요. 온 게 아니라 네. 딱 보자마자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재미를 양념을 위해서 가미해서, 양념을 가미했지만 예.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주제를 딴 데를 바라보면서 화제를 다른 걸로 돌렸다. 그 앙금이 지금 굉장히 남아 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집회도 안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김나윤 그렇죠. 선생께서는 지금 매일 나가고 있고 김나윤 선생은 매일 김나윤 나가시고. 선생. 그러니까 네. 약간 쌍권이 위기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차기 당권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전당대회 하면은 당권이 중요한데 너무 윤석열한테 거리를 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게 지금 위기감이 작동했다 지금. 네, 그렇게 아니 보면 근데 될 것 이렇게 같아요. 의지하고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파면이 되면은 결국 대선 치러야 되는데 이 오로지 국민과 나라 윤석열의 표어를 가지고 선거 잘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 선거를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이길 생각은 없고 네.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차기 당권 그 당권을 통해서 지방선거 때 해먹자. 내지는 또 그 다음에 있을 뭐 총선 이거에 지금 관심 자기 그 이익에 제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대선에 대해서 질 거 이거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아니 이길 것 같았는데 졌을 때 뭐 걱정이 있는 거지. 질 거 지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이분들은 강렬하게 생각이 없습니다. 전사하겠다. 다만 네. 누가 당권을 먹느냐
거의 하이에나 때로 돌변해서 싸움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인규 대표 해설을 들으면 대선보다도 네. 당권 선거, 쉽게 대표 뽑는 선거가 그들에게는 그렇죠. 더 중요한 느낌이다 이런 말씀이신 아니 그래서 거죠. 제가 네. 하이에나로 비유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요 한 방씩 치고받으면서 싸웁니다. 하이에나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막 머리 들이밀면서 싸우거든요. 때로 물어뜯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개떼 싸움, 하이에나 싸움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그런 분석과 진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걱정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헌재에서 오늘 이제 선고가 있었죠. 여러 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그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었는데 만장일치로 그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다른 분들도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헌재가 그동안 취해왔던 스탠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심했던 게 예를 들면은 그 유우성 간첩 그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검사가 탄핵됐는데 거기에서도 그때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은 파면을 시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사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소수 의견으로 나왔어요. 개별 의견으로 3명이 네.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도 똑같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열린우리당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법 위반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쨌든 최재 감사원장도 문제가 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의 논리와 이제 헌재의 법의 논리나 이게 탄핵 심판의 논리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거를 보면서 윤석열은 8대 0으로 탄핵되겠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아, 그런 그러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는 야 이제 이거 뭐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기각됐으니까 윤석열도 기각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파적으로 헌재가 나눠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 이게. 대외적으로 이게 정파적으로 막 이렇다면은 4대4 뭐 5대3 이렇게 나오면은 야 그러면은 윤석열 것도 그러면 정파적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원래 스탠스대로 원래 그 진보 보수 그런 거 할 것 없이 그 논리대로 자기들이 봐왔던 논리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다 그냥 네. 탄핵 기각한 거잖아. 전원 만장일치. 그렇죠. 네. 윤석열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거하고는 너무 위법 위헌이 많기 때문에 아 저는 이걸 보면서 8대 0 그 파면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먼저 함으로 인해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헌재가 무슨 결정을 하든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권영세 그런 얘기를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는 네. 그렇게 오, 권영세가 네네. 했나? 네. 약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헌재 함정에 빠진 거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신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8대 0으로 이거 파면되면은 이제 자기들도 얘기한 게 있으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탄핵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승복은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본인이나 하세요. 남한테 그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수호하자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수호가 민주주의 안에 핵심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 승복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법원 들어가서 난동 안 부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김준일 대표님이 그 정치와 법 논리가 다르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윤석열 탄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리 광장에서 윤석열 뭐 불법 감금이다, 뭐 탄핵 무효다 아무리 하더라도 외쳐봤자 네. 법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물론 정치적 사법기구니까 정치적인 판단도 일부 가미가 되지만은 그래도 법률적 판단은 광장의 목소리와는 다르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보니까 뭐 국민의힘 쪽의 논리가 뻔히 예상돼요. 아, 왜 탄핵 남발해가지고 국정 발목 잡고 이러니까 내란을 하지. 내란이 정당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겠지. 예. 근데 여기선 잘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막장으로 해왔기 때문에 탄핵을 요 정도 사안이죠. 헌재에서는 인정 안 했지만 충분히 탄핵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재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야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헌재가. 아, 그래요? 남용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중대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요걸 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아 뭐 탄핵을 너무 남발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결정문과 완전히 왜곡해하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한동훈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 탄핵소추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학습을 해서 아는데 검사가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는 경우가 3% 정도 있습니다. 3에서 5%인데 윤석열 한동훈 이 특수부 검사들은 거의 한 30% 정도 무죄가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대법원장 무죄 나왔죠. 임종원 무죄 다 적폐수사 거의 다 무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나왔다가 의결했다가 기각됐다. 검사가 기소했다가 무죄 받았다. 그 논리랑 똑같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권영세, 권성동만큼은 요거 탄핵 남용 프레임 네. 입에 자크 채우겠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자기들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 중에 전 눈여겨 들어왔다는 게 민주당한테 승복해라. 그거는 뭐 이해가 됐습니다. 그 뒤에 말을 붙였는데 전제를 달았는데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흥미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누구였죠? 그 석동현이었나? 한참 전에 그때 승복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지나가면서 네. 예, 한참 전에 그게 근데 많이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최후 변론 하기 한참 전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이게 폭동이 일어나거나 뭐 이제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그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국민의힘에 이제 비난의 화살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염려해서 당 대표로서 한 얘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손 좀 떼주지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를테면은 나는 이거 불복한다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광장에 나가고 고성국 TV 나오고 막 이러면은 이제 신 스틸러가 아니라 이제 주연 배우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를 다 가죠. 모든 대선 국면에 카메라가. 네. 거기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봐야 되는데 다 모든 카메라가 모든 언론이 다 그거 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극우들 더 준동해 가지고 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이제 더 뽑힐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관리 좀 할게 제발 플리즈 제발 이제 그 정도 톤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윤석열 대통령 혹시라도 유튜브 한다 그러면 이름 하나 미리 좋았어요. 아니 뭐라고 줬어요? 예. 성열 쿡 TV. 요리 먹방 TV입니다. 쿡방이야? 성열 쿡 TV. 아,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국가 세력 거기서 이제 그렇지. 씹는 거죠. 오로지 예. 국민 말고 이제 오모리 김치찌개. 김치와 찌개, 오로지 맥주와 안주 이렇게 갑니다. 단일 품목으로 가겠습니다. 김치찌개. 아니, 하루는 우리- 참치도 넣었다가 하루는 돼지고기도 넣었다가 이렇게. 우리 곽수환 씨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이게 승복을 대통령이 하겠다는 뜻을 본인이 밝힌 건 아니고 권영세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탄핵 인용이 됐어요. 파면이 됐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울지 않을까요? 아, 뭐 근데 근데 승복을 그때 네. 가면은 상식적으로 그래도 하겠죠라는 말은 약간 안 나옵니다. 이 워낙 상식밖의 행동을 예측 불가하게 하기 때문에 진짜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 윤석열의 말대로 뭐가 되진 않겠지만은 아니 네. 제가 그러니까, 네. 최근에 어떤 모 방송에 나갔다가 내란 진압이라는 말을 썼다가 살짝 꼽을 먹인 적이 있거든요. 내란 진압? 네, 내란 진압이라는 말을 썼다가 오. 살짝 이제 꼽을 먹어서 제가 이제 안 나가기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결코 가벼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방송 나가서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뭐 진압이라는 것도 당연한 맞아요. 개념인 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정도로까지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 그 어려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제가 내란이란 말 괜히 그 방송에서 꼽을 먹었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검찰 공소청에 보면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저는 수개로 바꿨을 뿐이고 내란 수개는 당연히 진압을 하거나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상황까지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이라면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란이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킬 거고 또 헌재의 결정에도 최상목도 좀 불복하고 있는데 그렇지. 윤석열이라고 그 승복을 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더 앞서는 건 사실이죠, 사실은.